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벌써 10,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1,045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157명, 춘천 122, 동해 83, 속초 80, 삼척 76, 태백 65명 등입니다. 어제 1,092명이 확진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를 경신한 데 이어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매일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 326억 원을 편성해 시민 1인당 15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금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열람을 공지하고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거주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마다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내세운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발표한 강원 대선 공약의 핵심은 접경 지역인 강원도가 짊어진 각종 규제의 고리를 푸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강원도민의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환경보호라는 각종 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강원도에 특별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규제는 크게 세 가지죠. 한 가지는 군부대와 관련된 규제, 두 번째로는 산이 82%인데 산과 관련된 규제, 세 번째로는 물과 관련된 규제. 민주당이 내세운 특별한 보상의 큰 줄기는 또다시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승격해 자치권을 늘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건데 접경 지역인 강원도를 남북 평화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 또한 깔려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사용할 때 종전과 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중앙정부에서 찍어줘가지고 한가름을 해서 가르마를 타서 내려오는 이런 취지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치권이 가능한 그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폐기된 강원 평화자치도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공약의 또 다른 키워드는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동네 공약입니다. 춘천의 GTX B노선 연장 운행, 원주의 전기차와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도시 조성, 인제의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등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89개의 공약도 담겼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대한 공약도 우리 동네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사상 최초로 마련된 만큼 촘촘하게 꼭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권 발전 7대 공약으로 춘천과 원주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 금강산 관광 재개와 동해 국제관광 특구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위탁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강릉 지역 농가에 공급된 퇴비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 개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의 야산입니다. 나무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섞인 거름더미가 보입니다. 최근 한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퇴비인데 악취가 나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퇴비로 만든 거름에는 이렇게 겨울인데도
열기와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받은 60톤가량의 퇴비를 1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밭에 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돼 퇴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 3일 내로 바로 그냥 비벼갖고 바로 건조시키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주 이상 걸리죠. 지금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과정을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퇴비 더미를 뒤집어 보니 그대로 남은 덩어리가 썩으면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강릉시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심정은 다 이렇게 가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잘못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 절차에서도 이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말쯤에 이곳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반출하겠다고 강릉시에 신고를 했다가 2달여가 지나서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신고 시점과 실제 반출 시기가 다르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퇴비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반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반출 시기는 운반업체의 사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벌써 나간 지가 오래됐고 그게 오랜 동안 그 밭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퇴비와의 그걸 기능을 좀 잃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여기서 반출시킬 때는 저희들 정상적인 제품을 내보낸다는 게 우리 회사 입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으면 폐기물로 볼 수도 있는데 모호한 퇴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2022) 드림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해외 거주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39개 나라 140명이 참여해 알파인 스키와 스키 점프, 스케이팅 등의 동계 스포츠를 체험합니다. 또 태권도, K-팝 등 한류 문화 체험과 강릉, 평창의 주요 관광지 탐방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강원 도립대가 올해 신입생 모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환경인구 감소에 따른 강원 도립대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1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점차 2학년까지 전원 무상 등록금을 추진해 신입생 모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해 신입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등록금 차액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MBC 강원 영동이 수차례 보도한 말레이시아 기업 MBI 투자 사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릉 지역 운영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MBI 운영진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2천여 명이 MBI 투자와 관련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영진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